삼성에서 한 12년 동안 CEO를 하다가 지금은 뭐 상임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영을 직접 맡고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고 뒤에서 자문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뒤에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름대로 시간을 떼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는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이건 여러분이 돌아가서 한번 시간이 있으면 보시고 특별히 사무국에서 있는 동안 그 소위 CEO 리더십에 대한 경험, 현장 학습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준비는 참 열심히 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석학이 얘기한 내용을 다 했기 때문에 아마 돌아가셔서 그 사원들 교육할 때는 상당히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 몇 개만 제가 설명을 하고 시간이 얼마 없고 하기 때문에 제가 재직 기간에 여러 가지 했던 그 경험담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값은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리더십이란 제가 실제 지금 대학에서 리더십 강의를 하고 있는데 리더십은 정의를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리더십이 정확한 그 독립된 학문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석학들이 리더십은 정의를 한 600가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나름대로 가장 저명하다는 C.L. 오스트 교수나 그 노트하우스 교수가 얘기한 그 정의가 그래도 조금 우리 가슴에 닿는 것 같습니다. 리더십이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 개인이 집단의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다시 얘기하면 대부분 CEO인데 CEO는 맨 마지막에 이야기에는 말 가지고는 절대 사원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 늦지 마. 이런 얘기 가지고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빨리 나오게 하려면 CEO가 빨리 나오면 됩니다. 지금 삼성이 임원들 6시 반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CEO가 임원이 6시 반에 나오는데 사원들한테 빨리 나오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게 중요합니다. 결국 리더십은 과정입니다. 100점을 맞아봐야 실제 CEO가 100점을 맞으면 사원들이 다 컨닝했다고 봅니다.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 CEO는 100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CEO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설명한 사람이 가장 우스운 사람이에요. 시장님은 시민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이면 거울처럼 투명합니다. 근데 모든 리더는 자기를 말로 구차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건 언어의 폭력입니다. 언어의 폭력이라는 그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됩니다. 리더는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중견 백화점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CEO를 영입을 해서 계획하기 위해서 이제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이 CEO는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 아침 1층에서부터 그 15층 건물인데 15층까지 걸어 올라왔습니다. 매일 아침. 그 무슨 얘기냐면 아무 얘기도 전혀 이게 노코멘트입니다. 그냥 1층 올라와서 뭐죠? 식품 가게 한번 쑥 둘러보고 2층 와서 잡화상 가게 쭉 두르고 3층 가서 남자 양복 좀 쭉 두르고 그냥 아무 얘기 않고 6개월 동안 현장을 그냥 돌아보고 12층 사장실로 갔어요. 6개월 만에 이익이 났습니다. 지금 싫어해요. 6개월 만에 이익이 났어요. 그걸 불러다가 우리 백화점의 비전은 어떻고 뭐 전략 도메인이 어떻고 이게 웃긴 얘기라는 얘기죠. 리더십이라는 과정입니다. 다음. 똑같은 얘기인데 그냥 제일 심플한 데피니션은 그냥 리더십 is process입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집단 상황에서 리더가 그죠? 아까 정의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팔로들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사 목표에 적합한 행동을 하도록 인비저블 핸드에서 강요하는 겁니다. 비저블 핸드로 강요하면 안 되는 거죠. 보이지 않게 따라오도록 하는 겁니다.
뒷잔쪽으로 따라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익이 1,000억이 나려면 하나하나 팔아서 돈을 받아 다 합친 게 1,000억입니다. 12월 31일 날 그냥 장부 정리에 1,000억이 안 난다 이거죠. 결국 과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앉으신 분 중에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리더 스타일이. 공식형, 대학형, 개인형. 각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제가 이 높으신 분이 아니면 손을 들으라고 그랬는데, 가면 손을 들었는지 못하겠고. 공식형, 권한에 대한 지시죠. 예를 들면. 대학형, 토의 합의를 합니다. 개인형, 내부 지시를 합니다. 어떤 리더 스타일입니까? 가만히 자기 자신을 질문해 보세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의 요지는 이 셋 중에 답이 없습니다. 셋 중에 어느 형이 우수한 CEO고 어느 형이 나쁜 CEO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이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 플러스 시대 플러스 그 업종의 적합성에 따라 본인이 정하는 겁니다. CEO가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뒤에 조금 나오는데 2조를 1392년에 태조가 건국을 했죠. 그죠? 태조는 사실 별로 한 일이 없어요. 실제는 2조 건국 누가 했느냐? 태종 이방원이가 한 거죠. 이방원이가. 그렇잖아요? 이방원이가 대학형 리더였다면 오늘의 2조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난세의 영웅이란 말이죠. 이방원이는 공식형 리더였습니다. 지시하는 거예요. 그 이방원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방원이가 그 나름대로 2조를 건립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자기 형제를 다 죽였잖아요. 그죠? 자기 형제를. 그 다음에 결국 2조 건국의 가장 역할로 한 자기 처남 둘을 민씨 형제를 다 죽였잖아요. 거기까지 좋은데 세자가 누구죠? 세종대왕이잖아요. 세종대왕이 장인까지 죽였어요. 이 세종 장인이 보니까 너무 똑똑해. 언젠가 일낼 것 같아. 다 죽였어. 그 사람이 개인이나 대학형이 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이제 뒤에 나오지만 세종대왕은 정반대. 그렇죠? 여러분 지금 회사를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내가 어느 리더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은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주제가 사실 이겁니다. 오늘 뒤에 많이 있는데 이거 제가 한 40분 떼우려고 그래요. 매니저와 리더가 사원과 사장이 뭐가 다르냐 이거죠. 첫째 뭐가 다르죠? 첫째 월급 차이가 나요. 근데 제대로 CEO 역할을 하지 못한 CEO가 월급을 많이 받으면 수명이 짧습니다. 세상은 상당히 정직해요. 그죠? 미국의 CEO가 수억 불 받잖아요. 그건 뭐 잘 아신 대로 주가가 떨어지고 이익이 안 나면 그냥 바로 파이어입니다. 바로 그냥 BOD 소집하죠. 그렇잖아요? 재결지가 근 20년 했잖아요. 그 왜 했습니까? 주주 입장에서 주가를 많이 올렸어요. 이익을 많이 올렸어요. 회사를 키웠어요. 오래 한 겁니다. 그 절대 월급 많이 준 거 아니에요. 주주는 이익이 더 났잖아요. 사장보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연봉을 1억 불, 1,000억씩 받고 그 다음날부터 주가가 떨어진다 이거죠. 그 다음날부터 어때요? 이익이 적긴 한데. 그거는 그냥 바로 파이어예요. 자기 수명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능력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제일 나쁜 리더, 제일 나쁜 사장은 아마 저도 그랬을 거예요. 제일 포함해서 부하 일을 빼서 하는 CEO가 제일 나쁜 CEO예요. 부하 일을 뺏어서 하는 사람. 어때요? 부하가 훨씬 더 잘하는데 자기 권위를 보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극단적 예를 들면 총무과장, 총무부장, 총무대리가 있어요. 세 사람이 사장까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 주에 체육대회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체육대회 장소를 누가 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 이 선생님 한번 얘기해 보시죠. 회사 체육대회를 하는데 체육대회 장소를 누가 정하는 게 가장 적합한 사람이에요? 예? 대리. 그렇죠? 그럼 사실은 체육대회 장소 정한 거는 정결사항이 대리예요. 근데 대리가 정해오면 망한 회사의 과장은 반드시 바꿉니다. 왜냐하면 자기 존재감을 여기 미친 존재감이라고 그러죠. 미친 존재감. 바꿔요. 그럼 또 부장한테 가면 또 바꿔요. 이건 더 미친 존재감이야. 사장, 야, 네가 왜 정하냔 말이에요. 이건 뭐 바로 망한 회사예요. 제일 장한 사람이 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월급을 많이 주고 매일 일을 열심히 일하게 하면 자기 잡이 딱 있는데 왜 밑에 부하 일을 뺏으라냔 말이에요. 당장 이런 돌아가시면 보세요. 리더는 방향 설정만 하면 됩니다. 제가 백화점 사장이면, 그죠? 소위 아웃렛 사업을 진출할 거냐 말 거냐. 제가 이마트 사장이면 롯데마트는 어떤 일을 하느냐. 그걸 기획 담당 부장에 불러다가 조사해 오라고 해요. 그죠? 최소한 CEO는 미니멈 5년, 보통 10년 이상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일 보기 싫은 CEO가 밑에 봤을 때 우리 사장이 지금 곧 날아갈 것 같단 말이에요. 단기 실적 챙긴 사람이야. 딱 보여요. 아예 사람은 그 굉장히 잘 보입니다. 응? 곧 그만둘 거니까 습더니 쓸데없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일 그만두더라도 밑에 부장 임원 불러다가 5년 뒤에 이 일을 지시해 보세요. 김 부장, 응? 지금 신생에는 뭐 중국 진출하고 난리인데, 그죠? 야, 우리가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줘보자. 컨설팅이 얼마고? 한 1억 듭니다. 그럼 밑에 사람이 봤을 때는 컨설팅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진출해서 이익으로 기하려면 이 사람 아들이 사장이 올 때쯤 될뚱말뚱해요. 그 일을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확실히 존경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어차피 그만두긴 마찬가지예요. 주주가 그만두면 그만둬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할 것 같아요? 더 못해요. 사장은, CEO는 디렉션만 정하는 겁니다. 디렉션. 응?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존경받는 대통령이잖아요. 레이건 대통령이 참모회의하면 그런다잖아요. 아침 레이건 대통령이 졸고 있대요. 응? 옛날 유명한 키신저, 브린스키 유명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침 졸다가 다 끝나면 비서실장이 깨운대요. 깨워가지고. 응? 메모 하나 준대, 메모 쪽지. 거기서 다 결론 낸 메모지 가지고 기자들한테 가서. 그분이 아주 제스처가 좋잖아요. 아주. 응? 영어 발음이 좋잖아요. 미국 사람이니까. 얼마나 영어를 잘해요. 유창한 영어로. 얼마나 존경받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매주알, 호주알 다 지시를 하면 아랫사람이 얘기를 못 합니다. 제일 좋은 리더는 CEO도 자기 생각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가려고 하는 방향을 아랫사람이 자기한테 얘기하도록 하는 게 가장 유능한 리더입니다. 제 말 이해됩니까? 내가 체육대회를 장춘체육관에서 하고 싶으면 사장이, 야, 불러다 장청을 해야 하면 끄세요. 근데 유능한 CEO는 총무부장을 불러다 총무부장 입을 통해서 이번 체육대회는 장춘체육관에서 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하는 게 유능한 CEO라는 얘기예요. 근데 리더가 자기 미친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걸 추천해도 어때요? 다른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절대로 발전할 수 없어요. 당장 돌아가서 그러세요. 그 하나하나 안 챙겨도 절대 회사 안 망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경험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으면 안 되고. 다른 회사하고 삼성하고 조금 큰 차이가 어느 회사든지 정결 한도라는 게 있어요. 맞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DOA라는 게 있습니다. DOA라는 게. 어디까지는 예를 들면 30억은 사장을 결정 맡아야 되고, 관공서 마찬가지잖아요. 시장님까지는 50억, 그죠? 그 다음에 부장은 얼마, 담당 다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삼성 관계사는 일조를 투자해도 그 구매 결정한 A 거래선에 1조를 공사로 준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1조를 발주해도 삼성 관계사의 사장이 결제한 사항이 없어요. 결제를 안 해요. 제가 아까 12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한 번도 결제한 적이 없어요. 다음에 내정가를 사장이 정한 적이 없어요. 삼성이 제일 끝발신 사람은 대리가 제일 끝발신입니다. 대리 결정사항을 위에서 바꾸면 어떤 형태로 해코지를 합니다. 다음에 거래선한테. 어떤 형태로든지. 응? 대리가 이게 200억 그러면 사장까지도 200억이야. 만약에 위에 이 얘기해서 그게 190억으로 구매 거래선이 낮추면 그 다음부터 납품 못해. 언젠가는 그 보복을 해요. 그 대신 본인이 책임집니다. 근데 다시 얘기하면 사장이 왜 골치 아프게 책임을 지려고 그럽니까? 자기가 결정하면 책임져야 돼요. 옛날에 우리 회사는 임원들이 한 달 해외 출장을 가도 사장이 해외 출장 보고 해외 출장서 품위서 결정 안 합니다. 지가 가서 일주일 가는 거예요. 근데 지가 전결하고 일주일 출장 가려면 그 5일 만에 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절대로 오래 못 가요. 쓸데없는 일 절대로 못 해. 근데 오히려 사장한테 일주일 결제를 받고 가면 한 2일은 놀다 올 수 있어요. 왜냐면 사장 결제 받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이 어떤 회사는 1,000원까지 결제를 한다 그죠? 바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책임을 정확히 지어야 됩니다. 그래도 불안하세요? 감사팀을 만들면 됩니다. 정기적으로 정확히 감사를 하면 돼요. 감사팀장도 오래 시키면 안 돼. 현업 한 사람하고 반드시 2, 3년 로테이션 해야 돼. 구매를 해본 사람이 다음에 구매 감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자율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까? 모든 사항을 전부 다 CEO가 다 정해주고, 값 다 해주고, 거래선 다 정해주고. 저희 회사가 한 매출이 7조 됩니다. 7조 되는데, 화학제품 만드는 회사예요. 값이 톤당 이렇게 정해집니다. 톤당 보통 1,000불, 500불. 근데 한 번도 가격을 사장이 제가 사인한 적이 없어요. 그 누가 정하느냐? 최종 책임인 판매본부장. 실제 정한 사람은 과장이 정해요. 과장이. 그래도 안 망하고 지금 이익 많이 나고 있어요. 망해야 되는데. 응? 어떻습니까? 그 다음 밑에 이것도 굉장히 착각이 쉬워요. 아젠다, 즉 아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휴먼 네트워크 개발. 사장은 CEO는 인력만 준비해 주면 돼요. 근데 이거는 노상 인사부장만 시켜요. 사람 데려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사람 데려온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걸 사장이 해야 돼요. 톱이 해야 돼. 근데 싫은 일은 옆부서에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맞죠? 그런 거 전부 밑에 시켜요. 자기는 생색만 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팀을 만들고 조직화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위 레벨의 일이면 이건 누가 해야 됩니까? 오히려 밑에 시켜야 된다. 대부분 정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 이제 액션 플랜인데 이건 이제 상징적으로 쓴 겁니다. 리더는 동기부여만 해야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만. 지금 여러분 직접 본인한테 질문해 보세요. 동기부여. 실제 문제 해결은 누가 합니까?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제 경험을 얘기하면 원래 삼성종합화학이 잘 아신 대로 이게 IMF 때 7대 빅딜 업종 중에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죠? 반도체 통합했고, 그 다음에 석유화학을 현대석유화학, 삼성화학 합쳐가지고 빅딜 했습니다. 결국 실패했죠. 현대종합은 망했어요. 지금 이제 삼성종합화학은 밸런스 자업을 유치해 지금 삼성토탈이 된 겁니다. 된 건데, 그때, 2000년이죠. 79년, 78년부터 IMF가 왔잖아요. 2000년에 어느 정도 상황이었냐면, 매출의 20%가 지급이자로 나갔어요. 다 사업하시죠. 매출액의 20%.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 이제 청산 내부적으로 이미 자동차는 청산했잖아요. 그 자동차를 청산하고 이게 삼성 종합화학까지 청산하면 빛이 한 2조 됐는데 이게 얼마나 지탄을 받겠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결국 잘 아시는 대로 현대 자동차는 회장께서 자기 지분으로 보상을 했어요. 은행이 보상한 게 아니고. 근데 돈이 없죠. 다시 개인 돈으로 어떻게 삼성 종합화학 2조까지 그게 부담을 하겠어요. 결국 청산 절차를 받았어요. 그 이유가 매출액의 20%씩 지급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2000년에 구입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를 가보니까 역시 이게 어려운 회사는 더 어렵게 가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회사는 투자를 안 하잖아요. 투자를. 그러니까 수율이 굉장히 나빠요. 수율이. 공장이 자주 서. 그 적자가 더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사원들이 그렇기죠. 완전히. 언제 뭐 그만둘지 모르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랬어요. 가서 제 공장이 13개입니다. 이 종합화학 공장이 대단한 13개인데 소공장이 한 13개를 이루어진 게 한 컴플렉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석유화학 큰 공장을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잠실 컴플렉스 얘기하는 것처럼 13개 공장이 이루어지는데 13개 공장장을 차장, 부장급으로 다 따로 임명을 했어요. 근데 본래 공장의 공장장은 사장급도 있습니다. 대단하단 말이에요. 근데 차장, 과장이 공장장 명함을 주니까 이게 어때요? 동기부여가 됐죠. 이게 다음에 다른 회사 가더라도 공장장이 했다고 쓸 수 있잖아요. 이력서에. 뭐 직급은 과장이지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어차피 뭐 망할 회사인데 제가 각 13개 공장의 목표를 다 줬어요. 목표를. 연말에 평가를 해서 1등하는 공장에 상금을 5천만 원을 걸었어요. 2000년에 5천만 원이 엄청 큰 돈입니다. 5천만 원. 연 경영계획의 목표를 다 내잖아요. 원가, 이익. 5천만 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평가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 사장이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평가위원. 전부 다 과장, 부장급을 모아서 한 5명을 구성을 해서 본인들이 평가를 해서 제출합니다. 그 평가위원회에서 MVP를 정하는 거예요. 5천만 원. 5천만 원 줬어요. 기절하는 거지. 그 다음 해부터는 이게 골차부 사장이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숫자만 관리하면 되지 외욕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개인이 1등한 경우에는 가족 포함해서 동남아 여행을 보내줍니다. 연초에 걸렸어요. 개인별 이익 목표를 전부 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들. 응? 동남아 보내줬어요. 그 다음에 이 환경 문제, 사실 에너지가, 이게 실제 화학회사는 그 에너지가 매출의 한 거의 10% 가까이 됩니다. 대단하죠, 에너지가. 지금 같은 경우에 에너지를 한 1조 이상 씁니다. 에너지를. 엄청나죠?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회사 에너지도 물론 중요해요. 사택은 전부 회사에서 관리비를 다 내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마찬가지. 그 사택에서 제일 에너지를 적게 쓴데, 제일 에너지를 적게 쓴 가구는
총 관리비, 그 다음에 에너지 비용, 전기 비용 다 포함해서 회사가 부담을 해요. 그 소위 상품을 걸었어요. 회사가. 매월 평가를 해서 매월 제일 적게 쓴 가구는 에너지 비용을 전부 회사가 부담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전부 에너지 비용이 관리비가 반으로 줄었어요. 근데 한 3개월 지나니까 문제가 생겼어. 왜냐하면 아파트 겨울인데 위아래 집이 있잖아요. 이게 위아래 집에서 아예 그냥 스팀을 안 켜. 안 켜니까 가운데 집이 추워서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는 뭐 상금 받아가지고 관리비 다 받고 했는데 니 덕분에 위아래 집은 그래서 이게 왕따가 됐어 이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규정을 바꿔가지고 회사들이 공개를 안 했어요. 평가는 하되 관리비는 다 부담을 하되 사보에 공개를 안 했어요. 이거는 관리 비용의 3분의 1로 줄였어요. 한번 보세요. 이게 다 동기부여입니다. 그걸 CEO가 전부 관리자가 부르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야 니는 왜 에너지를 많이 쓰냐. 그 얘기해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어떻습니까?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 지나가겠습니다. 이건 참고로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이거는 더 리더스 제임스이라는 분하고 이분이 세계적인 리더십의 권위입니다. 리더십을 가장 체계화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제임스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구제스라는 사람이 두 분이 쓴 책인데 이게 가장 리더십의 실제 이건 5가지 원칙입니다. 이건 우리가 텍스적으로 얘기하면 이대로만 하시면 뭐 가장 존경받는 리더가 되는 거죠. 가장. 첫 번째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리더가 항상 일관성인 얘기를 해요. 빨간 거를 리더가 하얗다고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계속 하얗다고 그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사원들이 한 1년 지나면 빨간색을 하얗다고 그럽니다. 그 좋은 회사예요. 어떨 때는 빨겠다고 그랬다. 어떨 때는 하얗다. 가치관을 공유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다음에 면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 클리어하게 얘기하는 리더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리더가 분명히 자기 의사를 얘기하지 않는 리더를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잘하면 리더가 공을 지가 채가고, 맞죠? 잘못되면 아래 사람 조진단 말이에요. 지시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 리더를 제일 싫어해요. 근데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41년 지금 몸을 담고 있는데 내가 쭉 평가를 해보면 한 3분의 2는 지금 보니까 그래요. 우리 보스의 3분의 2는 아까 클리어하게 얘기 안 해요. 건건히 가서 보고하면 왜 니는 그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보고한다고 뭐라 하고 또 보고 안 해 잘못하면 왜 니는 보고도 안 했냐고. 맞죠?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리더는 어차피 잘리면 잘리는 겁니다.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럼 잘리더라도 다음에 다시 부름을 받을 수 있어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리더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말이 되든 안 되든 달나라를 자기가 내가 내일 가겠다. 10년 내에 가겠다. 처음에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자기 비전이 있어야 돼요. 제일 무능한 리더는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뭡니까? 구조조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레이오프하고 땅을 팔고 공장을 매각하고 소위 구조조정을 하려면 반드시 사원들한테 먼저 그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5년 후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때요? 미안하지만 좀 집에 쉬어달라. 미안하지만 동료를 위해서 네가 좀 희생을 해야 되겠다. 간단해요. 네가 그만둬야지 회사가 산다. 이건 가장 무능한 CEO예요. 네가 그만둬야지 회사가 산다. 인건비가 회사의 비용의 몇 프로입니까? 난 뭐 개인적으로 그 사람 레이오프해서 회사가 산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이게 전 업종 다 평균하면 인건 비용 10%도 안 돼요. 제일 많은 게 섬유인데 우리 화학은 한 5%밖에 안 됩니다. 총력 인건비 5%밖에 안 되는데 그게 사람 몇 개 잘려가지고 어떻게 회사 회생하겠습니까? 그게 말도 안 돼. 겁주는 겁니다. 어때요? 겁주는 거예요. 그러나 비전을 클리어하게 제시하고, 그죠? 레이오프를 하면 나머지 99% 사람이 긴장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힘이 합쳐지게 돼 있어요. 저는 2000년에 삼성 종업학 가서 전 사원을 모아놓고 금년에 흑자가 안 나면 서해안 바다에다 빠져주자고 그랬어요. 그거 다 써놨어요. 같이 내도 죽는다. 응? 빠져주자고 그랬어요. 매일 6시에 식당에 다 모였어요. 6시에. 그 쉬운 게 아닙니다. 거기서 다 회의를 했어요. 그냥 결제판 필요 없어요. 결제의 사인을 왜 합니까? 그 전부 면피하려고 그럽니다. 맞죠? 책임 안 지기 위해서. 근데 뭐 회사가 망해서 뱅크럽 되는데 어차피 그만두는 건데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원하면 특히 제가 원화의 사장이면 회사가 망하는데 결제판이 왜 필요해요? 그건 잘된 회사의 문제예요. 누구를 위해서 결제판이 필요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결제가 필요해? 거기서 다 결제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현장에 가는 거예요. 아까 그 1등하면 5천만 원 준다 이거예요. 1등하면 5천만 원 주는 거예요. 그죠? 2년 만에 이익이 1,000억이 났어요. 2년 전에 적자가 2,000억 난 회사예요. 5년 동안에 이익이 1조 났어요. 빚 다 갚고. 하면 되는 겁니다. 반드시 비전을 제시. 저는 국가 아젠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쭉 몇 년 동안 우리가 뭐 새로운 정부 오고 뭐 하잖아요. 근데 항상 국민들한테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먼저 국가적인 리더는 더 비전이 확실해야 됩니다. 되든 안 되든 5년 후에 G5에 간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다음에 사기쳤다는 얘기는 아무도 없어요, 국민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꼭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15장을 실제는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 중에 이 장이 엑기스입니다. 이렇게 마시면 가장 유능한 리더가 되는 겁니다. 이건 앞장으로. 이건 재미있는 통계입니다. 미국에서 아까 제임스 M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과거 20년 동안, 그죠? 존경받는 리더의 특징을 조사를 했어요. 응? 조사를. 20년 동안. 4번에 걸쳐서. 실제로 한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정직을 제1번 얻고 왔어요. 87년에도 83%였는데 2007년에도 89%예요. 그 다음에 성경지명 70일, 영감부여, 역량, 이 4가지가 과거 20년 동안에 가장 존경받는 리더를 물어봤더니 제일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또 이거는 국가별로 조사를 해봤어요. 국가별로. 혹시 국가별로 이게 존경받는 리더가 다르냐 해봤더니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근데 조금 동서양의 차이가 났어요. 호주, 캐나다는 어떻습니까? 정직 88, 93%. 근데 이상하게 일본, 한국은 정직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성견지명이 있으면 유능한 리더다.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는지 저보다 여러분들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어떻든 간에 전반적으로 지역에 별로 관계없이 이 4가지 사항이 어때요? 가장 존경받는 리더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이게 4가지입니다. 구성원들이, 팔로우가 리더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첫째 정직이고, 그 다음에 성견지명, 그 다음에 영감부여,
이건 감성적인 리더가 필요한 거죠. 마지막에 역량. 결국 역량, 실력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럼 세 번째, 영혼에 호소하는 뭔가 리더가 있어야 된다. 영혼에 호소하는, 팔로워의 영혼에 호소하는 뭔가 리더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역시 forward looking. 이건 당연히 성견지명,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결단력과 관계되는 거죠. 응? 뭔가 성견지명에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첫 번째, 정직이라는. 이건 동서고금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다 공통된 그런 덕성이죠. 정직, 덕성이죠. 그 다음 제가, 여러분 딱딱하니까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는데, 이 진시황의 리더십을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진시황은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2200년 전에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사람입니다. 그죠? 최초로 통일한 사람. 그 사람이 업적에 대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다 알기 때문에, 최초로. 한조, 이초, 연제, 이 6나라 6국을 통일했어요. 그죠? 진시황은 13살에 황제가 됐어요. 스물두 살에 드디어 이제 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소위 여부리, 자기 비공식 아버지죠. 그죠? 여부리가 계속 실권을 잡고, 그 밑에서 그냥 핫바지 왕을 하다가 22살에 실적인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결국 39살에 육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육국을. 그 다음에 50살에 죽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항상 우리 사원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진시황은 13살에 황제가 돼서, 세상을 50살밖에 못 살았어요. 39살에 지금이 중국을 통일했단 말이에요. 약 300만 킬로미터. 우리 남한의 30회의 땅을, 그때가 뭐 비행기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발로 걸어서 마차를 타고 육국 전 중국을 통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시황이 13살에 황제가 왕이 돼가지고 그래 39살에 전 중국을 인류 최초로 통일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우리 김 선생님. 물건 1년에 20억 팔기가 어렵겠습니까? 지금 부장과장들 한 50살 된단 말이에요. 나이가 50살밖에 안 돼요. 50살 된 이게 부장이 자기 판매 목표 이 100을 못 팔아가지고 중내산에 하잖아요. 진시황은 맨발로 걸어서 전 중국을 통일했단 말이에요. 어때요? 그때 자동차도 없었잖아요. 정확히 2221년 전이란 말이에요. 난 요즘에 제일 싫어하는 말이 개인적으로 힐링입니다. 힐링을 가지고 힐링을 치료하면 그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물론 저희는 고도성장 세대죠. 힐링을 가지고,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참 죽을 지경이에요. 그놈은 TV 보면 매일 힐링이에요, 힐링. 힐링을 힐링 가지고 치료하면, 절간과 치료하면 그 죽습니다. 뭘로 치료해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안고 있는 힐링병은 열정 가지고 치료해야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열정에 불을 댕겨야 된단 말이에요. 힐링으로 치료하면 안 돼. 어떻게 힐링을, 그 연약한 사람을 더 연약한 걸로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응? 어떻게 연약한 걸 연약한 걸로 치료할 수 있어요? 그건 강한 걸로 치료해야 됩니다. 근데 이 진시황 리더십이 탁월한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런 업적을 한 데는 첫째, 이 진시황의 결단력이. 아까 제가 리더의 결단력을 몇 번 얘기했잖아요. 솔선수범. 오른쪽에 이 하문을 써놨는데 태산 불량 토양이라 하에 불택 세류란 말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아주 멋진 말이잖아요.
아주 유명한 진시황의 리더십이 사실은, 잘 아시는 진시황은 진시황 사람이잖아요. 진시황의 세계 통일, 중국 통일에 가장 기여한 사람이 이사란 사람입니다. 이사란 정성. 이 사람은 초나라 사람이에요. 그죠? 여불이라는 사람은 잘 아신 대로 본래 위나라 사람인데 한나라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노나라 한단에 가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진나라에 지금 진시황의 아버지가 그때 왕자였어요. 인질로 잡혀와 있었어요. 인질로. 그때 여불이라는 사람이 아주 머리를 잘 썼어요. 이 사람이 다음에 왕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요즘 같으면 이 여불이라는 사람이 그때의 소위 가장 큰 거부였어요. 그 사람을 잘 어려워서 도와줘서 다음에 왕이 되면 진나라의 땅을 반을 주겠다고 했어요. 왕이 되면. 그래서 다시 여불이가 진나라에 갔어. 근데 진나라의 화양 부인이란 그때 두 번째 부인이었는데 진나라 왕의 이분이 밑에 왕자가 없어요. 가서 여불이가 가서 이제 꼬셨어요. 야, 당신이 왕자가 없는데 지금 있는 소위 왕비의 왕이 되면 당신은 죽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어때요? 한나라에 있는 그 왕자를 왕을 시키면 당신은 좋고 내도 좋은 거 아니냐.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금은보화를 왕창 주고 뇌물을 많이 준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나라에 도망와 있던 진시황의 아버지가 왕이 됐어요. 근데 진나라에 가서 이제 왕자를 갔죠. 가자마자 불행 중 다행으로 그 아버지가 바로 죽었어요. 왕이. 그래서 결국 뭐예요? 진시황의 아버지가 왕이 된 겁니다. 진나라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란 사람은 역사적으로 가장 출생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왕 중에서. 아까 여불이가 자기 그 왕자가 도망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진시황의 아버지가 여불이가 가장 좋아하는 애첩을 다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그 주겠습니까? 못 주죠. 아니, 자기 사랑하는 애첩을 지금 진시황의 아버지가. 근데 여불이가 자기 애첩을 진시황 아버지한테 줬어요. 응? 그때 사실 진시황이 태어나기 전에 결과적으로 무슨냐면 그 여자가 진시황을 여불이의 씨를 잉태를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진시황은 진나라의 씨가 아니에요. 여불이의 사생아란 말이에요. 이게 돌아가서 진나라의 황제가 됐어요. 근데 진나라는 역사적으로 221년 통일했지만 한 100년 전에 이미 나라가 있던 나라입니다. 그럼 진나라의 기존 어때요? 귀족들은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애첩에 그것도 뭐 씨도 없는 사람이 와서 진나라의 왕통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대를 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리더십이 먹히겠어요? 근데 이제 아까 이 진시황 아버지가 죽고 찬스가 왔어요. 찬스가 뭐냐면 결국 그겁니다. 한나라에서 그 토목기술자를 초빙에다가 요즘 우리 같으면 사대강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 옛날에는 서로 이간질하기 위해서 큰 사업을 벌리면 재정을 파탄시키잖아요. 진나라를 파탄시키기 위해서 결국 그 토목기술자를 보냈다는 게 탄로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벌어진 게 소위 유명한 축갱령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요즘 같은 기득권 세력이 전부 왕족들이 나서 지금까지 진나라 이에 와서 여기 와서 배설한 사람은 다 내보내야 된다 하는 게 축갱령입니다. 유명한 축갱령. 근데 지금 이사란 사람이 1등 공제, 이 사람도 초나라 사람이에요. 그죠? 본래 여러분 한비자 아시죠? 한비자는 한나라 사람입니다. 그것도 진시황이 갖다 썼어요. 진시황이 대단한 겁니다. 모든 인재를 진시황이 그때 중국의 육국의 모든 인재를 진시황이 다 데려왔어요. 이게 그 사람 리더십이에요. 그 밑에 보시면 25명의 지상 중에 17명이 외국 사람이야. 9명이 평민 출신이야. 2200년 전 얘기입니다.
2200년 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부도회사가 안 살아나겠습니까? 사원칙입니다. 국적, 민족, 신용, 연영.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결국 가장 큰 전략이 진시황이에요. 원교 근공책, 이건 들어보셨죠? 그죠? 원교 근공. 가까운 나라를 어때요? 공부하고, 먼 나라를 어때요? 응? 먼 나라를 친하게 지내고 가까운 나라를 공개해야 되는 건 이게 범수란 사람이 만든 소위 그 전략이에요. 이게 범수. 이 범수가 결국 진시황이 스카우트한 사람이에요. 그 보시면 보세요. 육국이 한족 이초인데 이게 순서대로 망합니다. 순서대로. 그죠? 가까운 나라 맨 마지막에 망해. 가까이에서 전쟁을 하면 멀리에서 이원하면 지잖아요. 절대 진시황이 자기 개인, 자기 뭐 운이 좋아 중국을 통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시면 그냥 인재를 등용하세요. 너무 결제에 얽매지 마세요. 진시황 보세요. 이 사람이 3번 암살 당할 뻔했어요. 진시황이. 근데 이렇게 했어요. 출신도 아주 형편없어. 그죠? 애첩 아들이야.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진시황이 인류 최초로 중국 최초 중국을 통일한 거는 인사를 잘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사가 마지막에 그 얘기입니다. 응? 태산이 되려면 적은 태양도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죠? 하에는 작은 물줄기도 거역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태산 불량투기. 이게 이사가 마지막에 간축해. 요즘 같으면 이제 그 뭐죠? 보고서를 올린 겁니다. 탄원서를. 그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 얘기예요. 지금 얘기. 근데 결국 마지막에 진시황이 죽게 망하게 되는데, 뭐, 그건 다 생략하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결국 진시황이 잘못한 게 있어요. 후계자를 잘못 정했어요. 근데 리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핵심 포인트가 그겁니다. 자, 진시황이 죽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20살에? 진시황이 죽고 진나라가 몇 년 갔습니까? 진시황이 죽고 진나라가 몇 년 갔어요? 예? 3년 갔어요. 10전에 3년. 3년 가서 13년이 아니라 3년. 리더가 이렇게 중요해요. 진시황이 죽고 3년 만에 여러분 여기 삼국지 나오는 유방 있죠, 유방. 그죠? 항우 유방한테 망합니다. 결국 자기 아들이 첫째 아들의 결과적으로 황제를 물려줘야 되는데 둘째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이사하고 그 이제 밑에 황관이 좀 장난질을 해서 유서를 고쳐가지고 그 둘째 아들이 다 망해먹은 겁니다. 3년 만에 결국 지는다라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익이 영업이익률이 20% 하더라도 리더가 잘못하면 바로 망한다는 얘기예요. 좋은 교훈입니다. 세종 아까 제가 잠깐 좀 세종의 업적 뭐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세종 우리가 보면은 요즘 최근 세종이 뜨잖아요. 이 대세인데 세종의 리더십이 존경받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종의 성장 과정은 정말 권력 투쟁으로 피로 물드는 죄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형제를 다 죽이고 자기 아버지가 방우니까. 그죠? 자기 외삼촌 둘을 다 죽였어요. 어때요? 자기 장인을 다 죽였어요. 방우니까. 그 다음 어떻습니까? 본래 제일 큰 형인 양녕대군을 세자로 삼았어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양녕이 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 마지막에 셋째인 어때요? 충녕대군으로 세자를 바꿉니다. 이 충녕대군이 세종대왕이에요. 삼남이야. 근데 세종대왕은 그래서 세자 교육을 유일하게 받지 않는 몇 안 되는 이조의 세자 중에 하나입니다. 세자 교육을 안 받아. 처음부터 이방원이가 태종이 너는 뭐 음악인 하고 왕이 안 될 거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의 역사상은 모든 사람이 인정한 가장 큰 성부인잖아요. 세종대왕이. 그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결국 세종이 머리가 아주 좋은 분입니다. 결국 도과 이에야스 시대에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일본도 전국시대에 어떻습니까? 그게 독과이 통합을 하잖아요. 평화시대거죠. 똑같이 결국 피는 자기 아버지대로 끝냈어요. 자기가 세종대왕이 느끼기를 지금부터는 평화시대로 와야 된다. 아버지가 손에 피를 다 묻혔단 말이에요. 소통의 리더십을 자기가 시작을 했어요. 이게 사실 얼마나 중요한 결단입니까?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그죠? 천대의 시대를 끝내고 소통의 리더십을 가지고 다스렸단 말이에요. 자, 공법제도 수정하는 거는 요즘 같으면 세금 제도로 바꾼 겁니다. 세종이 세금 제도로 바꾸는데 17년이 걸렸어요. 태종 같으면, 이방원이 같으면 10초. 10초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10초에 할 거를 17년이 걸렸어요. 해당되는 그 세금을 낼 해당, 그냥 농민들이죠.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걸 또 찬반 토론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그걸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선들이 또 최종적으로 토론을 해서 그걸 결정을 해요. 17년이 걸렸어요. 자기 아버지하고 어떻습니까? 아들의 차이야. 태종처럼 세종이 했으면 이전은 없고 3조가 다시 시작했을 거예요. 아까 진시황후 정반대. 어때요? 그 다음에 이거 똑같습니다. 인재등용. 황희정성 잘 아시죠? 세종대왕 왕을 33년 했습니다. 33년 동안에 황희가 22년을 정성을 했어요. 황희정성 아시죠? 황희정성은 이게 옛날 이조 같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황희는 끝까지 양녕대군에서 세자를 충녕으로 바꾸는데 반대했어요. 장남이 왕이 돼야지 전하, 다음에 피를 부르지 않습니다.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옛날 우리가 역사를 보면 어때요? 줄다리기 쓰면 3대 다 가죠? 여러분, 저 세조 한번 보세요. 다 갔잖아요. 근데 세종이 22년 동안 황희라는 사람을 정성을 시켰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황희라는 사람은, 이 웃긴 사람이 대산할 때는 황금을 많이 받았어. 황금 대산이 별명이 있어요. 돈을 뇌물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그럼 더 웃긴 사람은, 이 사람은 요즘 윤모와 좀 비슷한 사람이 사실은. 그 2차 왕자에 나는 2조 2차 왕자인 지금 박포라는 사람입니다. 박포라는 사람은 본래 이방인을 도와서 2조 경무 1등 공신입니다. 그 장군인데 그 부인이 상당히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그 부인하고 이 황이라는 사람이 간통을 했어. 그 실력이 다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웃긴 게 이 사람은 강원도 부사의 노비하고 난 서울 출신이에요. 부사의 노비하고 난 이게 뭡니까? 벼슬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핸디캡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20년 정전시킨 사람이 세종대왕이라 이런. 여기 이런 분이 계세요? 그래 세종대왕의 가장 유능한 인재를 많이 등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허조법가, 허조하고 이게 황희하고는 14살 차이 난 사람이에요. 근데 허조 이 사람은 법가 알죠? 법가는 법치주의를 이해하는 겁니다. 법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황희는 육아의 성격이 강해요. 유교. 그죠? 부드럽죠? 맹사성 도가. 도가는 뭐, 이 사람이 말 타면서 피리 불고 그랬잖아요. 맹사성이.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병계량은 분간돼. 어딘 가든 모든 연설문, 세종나라의 연설문은 병계량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전부 다 유학에서 보면 다 대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우리 사상의 본류인데, 허조, 황희, 맹상, 병계량, 이런 사람, 아까 전혀 다른 캐릭터예요. 그거를 중간에서 잘 어떻습니까? 심판한 사람이 뭐예요? 세종대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6년 동안 치적으로 가장 성군으로 추앙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끝내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21 리더의 조건은 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결단력. 너무 책임에 연연하지 마라. 리더는 항상 사표를 갖고 다녀야 됩니다. 두 번째, 전문성이 없어요. 전문성이 없는 리더는 절대로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영혼을 울리는 인간미가 있어야 돼요. 인간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인간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의식적으로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세 가지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21세 리더의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별칭을 붙였습니다만은 이거는 그 요순 시대에 살았던 고요란 사람이 실제로 그 리더 그러니까 순나라 임금이 죽고 순나라 요순이죠, 그죠? 순나라 임금이 죽고 우왕이 하나라 임금이 등용할 때 이제 토론을 했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다음 임금이 돼야 되냐. 할 때 이 고요란 사람이 9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때 황제한테. 이런 사람이 다음 차세대의 리더, 차세대 왕이 돼야 된다. 하는 게 재밌는 게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평가를 해보세요. 이 중에 3가지를 실천하면 요즘 같은 기업이죠.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중에 6가지 실천한 사람은 제후가 될 자격이 있다. 제후면 요즘 같으면 대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다. 이 중에서 9가지 실천하면 옛날에 천자천왕이죠.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다. 4천년 전에, 이건 이제 사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4천년 전에 고요라는 사람이 구독론으로 리더의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